엄마 이따가 전화할게요. 생방송 중에 기본이 안 돼 있어. 엄마잖아.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래? 니네 엄마냐? 니한테 뭐라 그런 거거든. 최진봉 왔다. 존나 개지랄. 최진봉 왔어. 왔어요. 여러분 최진봉 왔어요. 문 열어주지 마. 뭐? 웬일이세요? 이 사람들이 어우, 한참 했어요 지금. 지금 이제 끝나가는데? 네. 너무 막 밟고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서 뭘 밟고 오세요?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지하철 안 타고 왜 이러세요? 차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늦었죠. 제가 차 갖고 오면 차 갖고 와서 늦어. 지하철 타면 지하철 타서 택시 타면 길 막혀서 늦어. 야 그래도 5분이나 땡겨 35분에 딱 도착했네. 뭔? 8시 반에 시작인데 뭘 5분을 땡겨. 40분에 올 줄 알았어요. 열심히 달려서 제가. 야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 좀 해. 브리핑 좀 낮에 해줘. 없었어요. 아나 정말. 네, 이 멤버 힘들다 정말. 네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단톡방 상황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오늘은 뭐 별말이 없으셨는데 동영이 형이 먼저 교수님 제가 편히 봐드려서 8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편의를 봐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편히 봐달라고 얘기도 한 적도 없는데 동영이 먼저 얼마나 이 마음이 넓어요. 그거 봐. 8시에 있으면 35분이나 늦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30분 편히 봐줘가지고. 그러자마자 진봉 교수님이 나 8시 해도 되는데? 라고 하니까 동영이 형이 역시 마음이 넓어요. 아닙니다. 편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편히 안 봐줘도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편히 봐드리겠습니다. 강제 편히 봐주기로. 그러니까 강제 편의 봐주기. 여기 봐봐. 대인배 이 작가 써. 아니. 그러니까 나는 편의를 봐달라고 한 적이 그래서 없어요. 만약에 그 상황 그대로 예. 제 시간에 와서 방송을 시작했으면 교수님이 이길 수 있는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박 써야지 뭐. 왜냐면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8시 했으면 그 전에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몇 달째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시길래 매주 이렇게 말이죠? 예? 지금 7개월째 막. 종이 줘봐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 집 어디예요? 네, 다음 주에도 편히 봐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네. 이게 계속 8시 반에 끝나나 보지. 아니, 이 다음 주에. 작가가 이 프로가. 다음 주에도 내가 되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원래 내가 7시 반 출연인데 늦어지는 거야 계속? 코로나가 급하니 계속 코로나를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8시로 늦춰지는구만. 하여간 이 멤버 힘들어. 정시에 다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바쁜 사람들하고 일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단톡방의 교수님이 그 상황에서 네. 차가 막혀서 10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또 우리 자애로운 사장님께서 자애로워? 네, 자애로운 뭐라 그랬어? 사장님께서 자애로운 사장. 너무 사랑스러운 말투로 어. 서울에서 차 막힌 데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작합니다. 이게 자애로워?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칼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작가한테 칼럼 주제가 떠오르질 않네. 뭐 칼럼 주제 하나만 추천해줘 했더니 정말 명쾌한 답을 줬어요. 뭐예요? 하지 마. 안 떠오르고 하지 말아야지. 지혜로워요. 자비롭고 지혜로워. 좋은 고맙습니다. 사람이 자비만 있기도 쉽지 않은데 자비로운 데다가 지혜까지 있잖아. 아니 그안 떠오르는 거를 쥐어 짜면은 그게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안 떠오를 때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아니 뭐라도 좀 이것저것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세 글자로. 예. 사람이 어쩜 이렇게 완벽해? 완벽한 제가 진행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M 30회 시작합니다. 네. 자 어제 EJ 저희가 또 찍었는데요. 저널리즘 토크쇼 M 30회 생방이 끝나는 대로 그대로 끝나는 순간 그 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제 EJ는 지난주에 했던 그 개코 멤버 다시 한번 멤버들 다 있었군요. 다시 한번 해서 제가 한 번은 간을 봤어요. 지난주에 터졌는데 이번에도 터질까? 이번에도 터지면 고정 간다. 레귤러. 그랬는데.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반응 살펴보고 새로운 프로를 하나 또 런칭하는. 이미 그래서 저는 또 측면 승부에서 빠졌어요. 그래요. 빠지고 또 하나 소식이 있다면은 우리 청정구역에 우리가 아니지 빠지지 청정구역 안 하지. 그래? 청정구역 빠지고 내가 빠지는 측면 승부에 들어갔어요. 네. 이게 보직 서로- 변경. 예. 보직병. 그리고 청정구역에 새로운 뉴 멤버가 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매불쇼 출신이라는데. 네.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 얘기하지 마세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올지. 여성 진행자. 아, 여성이었다. 제가 몇 분을 고민을 했는데 네. 신입이가 아. 걔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방송 천재라 그러더라고. 그걸 만약 방송을 못하면 쥐가 독박 쓰는 겁니다. 와 기대돼.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잘하길래 신입이가 저렇게 들이댔을까. 그러니까 저 인간 우리 방송 안 듣고 매부쇼 듣거든. 그렇지. 매부쇼 듣지. 수다맨들 안 듣냐고 그러니까 신입이가 유료잖아요. 신놈 아닙니까? 아 멋있어 우리 신입이. 네. 아 뭐. 저 신돈으로 바꿔 이름. 돈에 와 환장을 해가지고 말이야. 3시간짜리 500원 뭐가 아깝냐. 700원이야? 700원이야? 500원이었으면 들었겠지. 뭔 소리야. 아, 근데 그 아까 사실은 이 작가가 왜 오늘 걸 올리냐고 말도 안 되는 구박을 또 했지만 사실은 미리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한 2분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세계일보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걸 할래다가 왜 안 했냐면 오늘 올라온 게 너무 세가지고 안 했거든요. 세계일보가 어떤 기사를 올렸냐면 이 정의연에 대해서 기사를 2개를 연달아 올렸는데 제목이 안성 쉼터 그 집 있잖아요. 그거 네. 7억 넘게 샀다. 네. 그게 이제 여기저기서 요즘 조중동에서 안 나오죠. 그게 그 건축비가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경비가 워낙 많이 들어간 집이다. 뭐 집 물이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정원으로 오게 하는 그런 거 굉장히 비싸다. 자재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그 논란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성 쉼터 7억 넘는 건 맞다. 이제는 헐값 매각 논란을 우리가 파헤쳐 보자. 그거를 자기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세계일보가. 자 이제 왜 이렇게 싸게 팔았나? 그걸 팝시다. 제안을 하더니 바로 다음 기사에서 사설로 사흘 뒤면 불체포 특권을 받는 우리 윤명 당선자. 검찰은 수사 속도 내라. 뭐 잡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세계일보가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난리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온갖 언론이 다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뭐 윤미향 문제는 내일 기자회견 한다니까 내일 내서 뭔가 입장폭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 지켜보면 내일 발표한다고 했죠. 예. 예. 그거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네. 자 그러면 예. 주간 미르 가십시다. 네, 미르 미디어 내 가짜 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 자, 얼마 전 3연고전 방송 내용 논란으로 생애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이동영 사장이 야 생애 첫 아니야. 생애 첫 아니야? 예비군 훈련 안 가서 안 받아봤어. 생애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이동영 사장이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까지 통보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르미디어의 많은 관계자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반응들을 살펴보면 안타깝다. 이렇게 자범으로 조사받을 사람이 아니다. 더 큰 죄목이 필요하다. 이동영 사장이 잡혀간다면 무슨 죄일까 수도 없이 상상했지만 이런 조물애기는 아니었다. 경찰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 내란죄로 조사받아야 할 전두환이 외환관리법으로 조사받는 느낌. 나라도 다른 건을 제보하고 싶다. 힘내세요! 경찰! 등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반골 이동영 사장이 좀 더 그럴싸하고 좀 더 큰 제목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조물애기로 보내면 안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짜잘한 걸로 액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목이 뭐야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목이 뭐야 대체? 청소년 유해 매체 뭐 이런 거요? 몰라 뭔지도. 그 음란물 그게 무슨 돌렸대? 말이야? 청소년하고? 근데 그 말이 안 돼요. 성립 자체도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 청소년 유해 매체인데 19금을 안 달았다 이거거든. 일단 나는 그게 청소년 유해 매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의 모호성이지. 자, 두 번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어디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냐면 여가부에서 하는 겁니다. 여가부에서 이건 청소년 유해 매체다. 그러면 그때 그 지정 받고 19금을 달아야 돼. 여가부에서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는 그냥 선거 때문에 그런 거죠. 선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검찰에서 전화 온 거는 김남국 거리인데 허위사실 유포예요. 선거법 위반. 김남국이 선거법 위반했다. 박순자가 건 거지. 그거 왜 그러냐면 김남국이가 기자회견 하면서 나는 진행자도 아니고 패널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진행자라는 거야. 진행자였어요 그러면? 내가 진행자야 내가. 김남국 나무. 야
봐라, 얘네들이 진행자일까지야? 내가 진행자야. 저널리즘 M1의 진행자 최진봉. 아 얼마나 말도 안 돼. 진짜 어이없잖아. 여러분 어이없죠?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지금 맨날 웃기만 하는 방청객인데 진행자라고. 내가 화를 나고 그래 지금 자원이가 뒤에 안 붙였으면 화를 나고 뭔 왜 진행자야 이러면서. 제가 하는 모든 방송 다 저의 단독 진행, 단독 기획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원고 뭐 우리 뭐 작가도 없어.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야 다. 기획, 원고, 편집 다 내 머리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남자 2 나보고 남자 2라고 그러고 말이야. 자료 제출까지 하라고 검찰에서 무슨 방송 자료? 내용으로. 내가 봤을 때 말이야. 내가 그래서 검찰에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당한 건데 진행자가 아니다. 그건 내가 미리미리 대표가 이야기해주고 청취자 다 하는 거다. 그 우리 쓰려고를 들을 필요도 없다. 근데 다 듣겠다고. 그것도 남국이 한 20몇 회까지 안 나왔거든요. 69회를 다 듣겠다고. 전부 다 처음부터? 달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재밌지. 한두 개 들으니까 재밌지. 돈 내고 들어가 있는데야. 야, 이거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공짜로 들으려고. 공짜로 들으려고. 회당 10만 원짜리인데. 혹시 교수님 방통위 가실 때 저널리즘 M1이 문제가 돼서 뭐 자료 제출하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어봐야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걸릴 게 없어. 걸릴 게 없어. 내 들어봐야 막 하고 있는데 뭐. 검찰에서 뭐 참고인으로 부른 건 아니고요. 근데 불러도 안 갈 겁니다. 참고인 아무래도 안 가도 되거든. 그냥 저 협조 요청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주겠다 그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솔직히 검찰도 하기 싫을 거야. 위에서 하라고 그럴 거야. 좀 귀찮게 하라고 쟤들. 그 검찰이 지금 이런 거 하게 될 때냐고 지금. 이게 뭐냐고. 에휴. 이게 참 내가 그 경찰한테 그랬어. 이 선거 때문에 선거가 없었으면 이게 이런 일이 터졌겠냐고. 제가 그래서 그 경찰 꽤 높은 분이 또 나를 수사하더라고. 대접받고 왔습니다. 아우 잡범을 높은 분이 상대해줬어. 법률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법은 이렇게 했다. 생애 두 번째, 첫 번째 조사는 예비군 훈련 불참, 연속 3회 불참으로 벌금 30만 원.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당시 학원 할 때인데, 근데 수업 있잖아. 낮에 학생들. 그 수업을 빠지고 갈 수가 없어. 그 예비군 훈련 4일 연속 가야 되잖아요. 빠질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30만 원 내면 안 가도 되는 거야? 또 가야 돼. 가야 되잖아. 30만 원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루하루 일하는 걸로 생계를 이렇게 그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해줘야 이게 되는데. 뭐야. 네. 4일 그 동비참 훈련은 4일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원 훈련은 2박 3일이고 동비참 훈련은 이제 4일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 하루 일에 먹고 사는 사람 4일 그냥 아웃이야. 근데 그때 우리 때 그 3,000원인가 줬어요. 2,500원인가? 밥값 비슷하게. 밥값 비슷하게. 그 뭐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란 말이야. 이거는 좀 그 예비군 훈련 받으면 좀 돈을 좀 많이 주든가 진짜로요. 일당식으로. 안 그러면은 폐지? 아 근데 다 한 입장에서 폐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억울해서 근데 가면 약간 이게 내가 아직까지 나라 국방에 필요한 존재구나. 아니, 이런 봐요. 건 느껴져. 가갖고 저도 예비군 조교로 있었습니다. 뭐 합니까? 총 깔고 앉고 뭐 말들아 그래도 이렇게 하고 앉고 자고 뭐 하는데 거기 가서 도대체. 그 희열이 있어. 군대 있을 때는 그 높은 산에 뭐라고 하면 꼼짝 못했잖아. 높은 산에 뭐라고 해도 그래서 뭐 이런 느낌. 요거 안 재밌다고. 아니 사회인이었는데 거기 들어간 지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군인이 되는 게 거기 훈련 받다가 바깥에 여성분들 지나가면 오 하고 있어. 아니 방금 전까지 사회에 있다 온 사람인데.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만 해놓는 거예요 그냥 편성만. 그래서 막 전시 때는 가는 거지. 그게 낫지. 예비군 이렇게 해갖고 아니 군대 26개월 갔다 왔어. 예비군 8년 했어. 민방위 만 40세까지 해야 돼. 아니 뭐 국가에서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그렇게 예이씨. 너 군대 있을 때 관심사병이었잖아. 군대 편하게 했잖아요. 그 대신 한다고 생각하세요. 야, 너 얼마나 추운지 알아? 혼자 있으면. 부산에 있었으면서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뭔가 추워 부산에. 야, 강원도 철원에 있던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군대에 있으면 그곳이 추운 곳이야 그냥. 부산도 추워. 너 영상 2도에 혹하게 훈련해봐 얼마나 추운지. 영상 2도. 아 진짜 믿겠다. 야 강원도에서 군복무 하신 분들 진짜
짜증 나시겠다. 지금 유명한 개그맨이 한 명 있는데 군대를 좀 쉽게 빼려고 디스크가 있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누가 알려줬대. 디스크 걸려갖고 군대 안 간 애가. 자 형님 가면 군의관이 다리를 잡고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디스크 환자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군의관도 아 얘는 진짜 디스크라. 그리고 빼줘요. 그러니까 형님 올릴 때 하시면 돼요. 그걸 딱 이거만 연습한 거야. 갔어. 아이고 디스크가 있다고요? 예, 디스크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이거 군생활이 좀 힘들 텐데 그렇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갑자기 훅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다리 올리고 나서 엇박으로. 그래서 어디로 갔냐? 강원도 양구로 갔다는. 평균 영하 20도. 예. 또 거기 또 한 1년에 반은 눈치해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 눈치 주는 게 다지. 저는 2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눈을. 그러나 춥다는 거. 추워요. 예. 아이고 군대 얘기만 해도 재밌네. 아니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거 향토해부 이제 폐지를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획기적인 공약이었다고. 다들 박수 쳤어요. 지금까지 근데 유지되고 있잖아요. 난 별 실효가 없는 것 같아. 아무튼 뭐 군대 알아서 하겠죠 뭐. 아니 그리고 남의 일이야. 남의 일. 잘 되겠지. 예, 그때 96년도에 무장공비 넘어왔을 때 네. 그때 예비군도 많이 사망했거든. 그죠. 아니 그 사실 이거 그래도 군생활 해봤지만은 한참 있다가 나가갖고 24시간 경계서라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 북한 정예 애들이랑 아니라고 봐 그거는. 근데 그때 참여했던 그때 그 뭐야 잠수함으로 들어왔었나? 다 이제 잡거나 사살하거나 하겠는데 이제 쟤들은 생포해라. 그래서 하나가 남았대요. 그래서 막 총 맞고 그래갖고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강원도 산속에 있는 저 민가에 딱 배수해진을 쳤대. 그래서 이제 그 경계에서는 예비군들이 잔뜩 이러고 있고 저기 공수부대 8명이 딱 배치해 이제 집에 이제 딱 이렇게 있고 집 마루에서 딱 앉아갖고 칼을 2개를 딱 꺼내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8명이 딱 들어가다가 결국에 쏴 죽였대요. 예, 본격 저널리즘 토크쇼 M에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왜? 아 정말이야? 예, 거기 참여했던 예비군이 얘기해줬어요. 야, 신뢰가 확 떨어지잖아. 아우 씨. 아 봤다 이렇게 요요 8명이 목 죽이네. 사살했다. 강원도 주민이시겠네 그러면? 그렇지 강원도 그 근처에서 이제 네. 대포집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오라니까 이제 산에 올라간 거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정도로 참 세더라. 일단 설정 자체가 굉장히 영화적이잖아요. 칼 2개를 마루에다 딱 꽂고 들어오라. 꽂지 않았어. 양손에 딱 들고 들어오라. 신세계에서 들어와 이거 그거 약간 오마주 안 빤 건데 약간? 거기 예비군 있던 애가 그 영화 관계자로 참여했죠. 아 그게 인상적이 있다. 들어오라. 예, 가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정말이라니까 참나. 자, 그러면은 광고부터 갑시다. 네, 첫 번째 광고는 극찬 받는 면역과 활력 11차 완판 코어업입니다. 코어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그리고 페루산 마카와 멀티비타민이 한 번에 들어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엔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코어업은 단순 식품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면역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온 가족의 면역력과 활력을 책임집니다. 2+1 이벤트 계속 진행됩니다. 코어업 검색하세요. 네, 두 번째 광고는 진생 바이팜에서 만든 흑삼 샴푸입니다. 발효 흑삼을 기본으로 100% 천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하여 만든 흑삼 샴푸. 흑삼은 9번 찌고 9번 말리는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인삼을 여러 번 찌고 발효시킬수록 사포닌 성분이 수용성에서 지용성으로 변해갖고 세포 내로 잘 유입이 돼갖고 효능이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쇼핑몰에서 구매 시 사용 후기 꼭 읽어보시고 구매하세요. 자신 있다는 얘기죠. 흑삼 샴푸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를 통과했습니다.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진행 바이팜의 진생. 누가 이렇게 써놨어? 진행 바이팜이라고. 진생 바이팜의 흑삼 샴푸 소중한 모발을 위한 선택입니다. 구입 문의는 홈페이지 www.gbypshop.com 전화 033-765-5054입니다. 예, 구중 구포 진생 바이팜 흑삼 샴푸 많이 사용해 주시고 목사님은 군종병?
나는 내가 7년 동안 군생활했어요. 7년. 장교? 네. 오. 제가 해병대 근무했어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해병대 그만 이 빡세대 그만 군대에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야, 저 우스운 거지. 난 여기는. 그래서 우스운 거야. 교수님이 또 어떻게 돼? 우리- 면제됐구나. 뭔 소리야? 야, 그래서 나는 말 안 하시냐. 야, 이거 이거 진짜 7년이야. 가만히 있고. 야, 53사단 부산 영상 이도 막 얘기하고. 코끼리 부대를 무시하지 마라. 야, 코끼리 부대 무시하냐 지금? 부대는 코끼리 부대. 그래, 코끼리 부대다. 놀이동산 이름도 아니고 셋다 코끼리 웃어 부대가 죽겠어 뭐야, 아주. 코끼리 부대가. 해병 1사단에서 내가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포항에서? 응. 그러고 보니까 약간 해병대 같이 생겼어. 아, 나 지금 방인가 이게. 나 진짜 난 면제인 줄 대위로 전역을 알고. 살았는데 대위로. 그래서 안 물어봤어. 말이었길래 야 방이다 이거. 야, 너무 웃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뭐 수준이 맞아야 말아. 예비고 아까 칼 들고 이게 말하고 싶겠냐고 지금 내가 말을 섞고 싶겠어 지금. 자, 근데 해병대 7년 장교 근무했던 분이 그 지각 안 했다고 증명하려고 동영이한테 얼굴 보여주고 화장실 가고. 제가 정확히는 해군 해병대 반반 근무했어요. 해군에 반 해병대 반. 7년 중에.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아. 직업군인이었던 게요? 직업군은 아니고 뭐 이거 개인사인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 요즘도 있을 거예요. 군 장학생이라고. 그 대학 다니면서 군에서 해군 본부에서 장학금을 주고 ROTC 같은 거예요? 학사 장교죠, 학사 장교. ROTC는 아니고. ROTC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장학금 받는 기간 동안 더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도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이 사람아. 아니 장영진 기자도 대위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거긴 또 왜 이렇게 오래 했어? 거기는 왜 그랬지? 그래서 요즘도 거기는 병으로 갔다가 맞아. 대학교 2학년 이상 졸업 오면은 장교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있을 거예요. 군 장학생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 등록금 되기가 어렵고 이러면 그걸 이제 군내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대신 그만큼 오래 근무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원이 3년만 있다 나가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그래서 7년을 근무했어요. 저도 2년 대학교 2년 마치고 가가지고 자격이 됐어 장교할 자격이. 그래 근데 제대할 때 꼬시더라고. 야 너는 신박가 출신이니까 100% 정훈 장교라는 거야. 정훈 장교 정말 쉽거든. 하기도 없어. 뭐 하냐면 이 북한 빨갱이 애들 말이야. 맨날 강의하고 이런 거야. 잘했을 거다. 잘했을 건데. 자, 지금 진짜 매기님이 여성분이신가 봐요. 네. 재미없어요. 군대 얘기하니까. 군대 얘기 재미없다고. 군대 글렁머리 한것 같은데. 예?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약 올리는 거. 남태우가 18방입니다. 방위. 딱 그렇게 생겼잖아. 방위처럼. 간상을 쏘을 수가 없거든. 넌 어디 나왔냐? 저는 전경. 네. 아유, 우리 뭐 이런 거 쳐주지도 않아. 아유. 전경이 철마 그 진짜 군대 전경이 뭐. 제가 그래서 짧게 한마디 더 하면 그 제가 뭐 미국 있을 때 국정원이 찾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그랬어요 제가. 내가 해병대 근무한 사람이다. 나한테 지금 뭐 자세도. 친북, 정북 자세 이런 좀 풀고 하면 안 얘기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보고하라 그랬어요. 보고해라. 최 교수님, 최진봉 교수 만나봤더니 이분은 정말 국가가 투철하신 분이다. 그걸로 엮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뭐 친북, 정북 엮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엮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창석은 해군. 아, 빨리 빼자리 제일 편한 데 갔다 왔잖아. 아유. 팔 좀 푸세요. 안 돼. 예. 아니야, 이게 안 돼. 안 되는 뭐야? 해병적인 장교로 이렇게 7년 했으면 뭐해? 코끼리 부대한테 기억먹겠는데. 코끼리 부대 무슨 서커스다. 아, 여기도 코끼리 부대 출신 많습니다. 지금 무시하지 마. 해병대 나와주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 제가. 자, 은하수사가. 네. 자, 세 번째 광고는요.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지난주 진행한 사과즙과 석류즙의 콜라보 미르 패키지 할인 행사에 이빨 전경 나오니까 인지도 못하고 이 자식이. 자, 할인 행사에 정말 이게 무슨 상관이 이게 정경이랑 이거랑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자, 이런 얘기 하는데도 좋다고 막 댓글 쓰고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까지 일주일 더 진행되는 은하수 사과의 대표 패키지 상품 할인 행사 사과즙과 석류즙을 한 박스씩 받으실 수 있는 미르 패키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은하수 사과도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 없이 네이버페이로 간편하게 주문 가능하시니까요. 꼭 한번 홈페이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해 주세요. 네,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첫 번째는 강성호 씨가 오늘 음. 나온 28일자 기사를 쭉 갖고 왔습니다. 오늘. 네, 일주일 동안 실컷 놀다가 오늘 뭐 방송 해가지고? 날짜 내니까 급하게 올랐다 얘기죠. 네. 계속 뉴스만 보고 있어요. 이 저널리즘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딱 너무 센 기사가 나와서 이거다. 난 그래서 와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구나. 강성범 씨 이럴 줄 알았어요. 나 이걸로 욕 먹을 줄 몰랐네. 그것도 코끼리 부대한테. 아니 군 부대 이름에 코끼리는 좀 아니잖아요. 코끼리는 보통 밥솥이나 그렇지. 맹호 부대 뭐 백마 이런 데 코끼리는 야, 매모 백마 코끼리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코끼리 다 죽여. 사자는 땀왜 이 새끼들 뭐 표범이고 난리고 흙 펴고 다 죽어 코끼리한테. 그 코끼리 부대여가지고 따뜻한 데만 있었구나. 열대. 열대 기후에만 있었어. 예, 아무튼 뭐 예, 읽어드릴게요. 네. 단독을 달았죠. 역시 뭐 단독.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 이게 뭐냐면은 그 청와대에 있는 정 비서관의 부인이 네. 정의연의 사무총장이더라. 그래서 무슨 뭐 큰 비리가 있는 것 같이 비서관이 도대체 무슨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그 읽기 전에 정 비서관 청와대에 있는 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딱 나와요. 어떻게든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허망한 시도가 애처로울 뿐이다. 분노도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 기자가 누구냐면은 안준용 씨. 이따 또 찝어드리겠지만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쓴 기사인데요.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어요. 정의원 출신들 정관계 곳곳 포진. 과연 곳곳 포진했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내는 검찰 조사 받고 있어. 검찰 조사 받고 있다고 그러면 왠지 큰 죄 지은 거 같고 금방 구속될 것 같고 말도 안 이런 돼. 느낌이잖아요. 나도 경찰 조사 받았다. 그렇지. 이거 참고인 조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서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뭐 요 정도 한 걸 갖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주 무섭게 말 싸가지 없이 해놨죠. 최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그 정 비서관이요. 근데 이분이 그만두겠다고 한 게 4월 달이에요. 이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 그래서 정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월 달에 5월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제가 사표를 냅니까? 그리고 지금 사표 수리 안 된 것도 후임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하는 그런 중인데 이렇게 엮어버렸죠. 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설을 써놨죠. 이게 제일 웃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사표를 썼느냐. 그러니까 사표 쓴 것 때문에 이 기사를 썼으니까. 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게 이 기사의 핵심인데 말이 나오고 있다. 누구 입에서? 누구 입에서 나오냐? 청와대 관계자냐? 뭐 민주당 관계 누구 입에서 나오냐? 네 생각을 이렇게 적으면 어떡해? 지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였어. 이 안준용의 기사의 대부분은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가 되게 많아요.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런 기사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뭐 저기 사무총장이 누가 고발했습니까? 지들하고 한송통인 그 세트인 애들 있잖아요. 그 토스 올려주는 애들. 걔들이 쓴 걸 갖고 마치 큰 죄를 진 것 같이.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의 정의연 감싸기는 정의연 관련 인물들이 여권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이고, 참 말 느린다. 참 진짜. 어디 봅시다. 정말 그런지. 그러면서 이제 4명을 갖다가 자기가 얘기를 해요. 실제 정관계 곳곳엔 정대협 출신 인사들이 다수 있다. 근데 있다가 아니에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인 지은희 전 장관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을 갖다가 왜 지금 청와대에 갖다 붙입니까?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1996년 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내리 5선을 지낸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996년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길래 이러는지 중요한 건 지금도 힘을 쓰고 있느냐? 아니죠. 5선 내리했으면은 끝난 지가 19대 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정치 그만둔 지 10년 가까이 되신 분한테 지금 청와대에 힘을 쓰고 있다? 아니죠. 또 다음 사람은 누구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요건 문재인 정부예요. 초대 균형 인사비서관으로 2년간 일했던 신미숙 전 비서관 얘기를 합니다. 그만둔 지 2년 됐으면은 그만둔 지가 2년이 가까이 된 거죠. 2년하고 그만뒀으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2년 지난 사람인데 무슨 청와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균형 인사비서관이 한마디 하면 대통령이
쫄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이 비서관이? 근데 이 4명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마치 청와대를 쥐고 흔드는 인물들인 것 마냥 지금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억지로 껴 맞췄죠. 왜?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아니고 얘가 생각하는 건 제목만 섹시하면은 사람들 끌려온다.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란히 할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지금 청와대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걸 엮었어요. 그 기자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기 때문에 당신은 기자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청와대 여당도 비판하기 어려운 정치 세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비판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의혹 제기, 부풀리기, 왜곡, 거짓말로 지금 언론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선명해요? 당신들 말을 믿고 청와대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의혹 부풀렸는데 그게 호응 안 한다고 여기서 지랄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네 분이 정의원 출신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니까 그래서요. So what? So what?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 대체? 아니 이분들이 정의원 출신인 게 뭐가 문제예요? 크게? 아니 이분들이 정의원 출신이고 뭐 현재 사무총장하고 예전에 뭐 여성부 장관도 하고 이게 문제냐고요 내 말은 왜 이걸 이 문제를 여기와 연관시키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의혹 그것도 의혹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의혹의 핵심은 뭐예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예컨대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거하고 이분들이 정의원 활동한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야 대체 내 말은. 그 연관성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됐는데 정의원 출신들이 뭐 예전에 무슨 자리를 했고 지금 뭐 예전에 어디서 일을 했고 이게 왜 여기에 나오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정의원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보수는 더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정대협과 정의원이 했던 많은 역할들 만약에 정의원이 없거나 정대협이 없었다면 우리 할머님들 위안부 할머님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세계의 사람들이 알겠어요? 아니 그분들한테 정말 이 이슈가 나왔고 일본이 저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도록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식할 수 있었겠냐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에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예컨대 또는 뭐 돈을 잘못 썼다고 하면 그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날 거예요. 그거는 또 지금 현재는 윤미향 당선인과 개인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고 그걸 왜 정의원 전체 정대협 전체에 가져와서 문제를 삼냐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진영에서 지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자꾸 정의원 정대협에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발을 하는 거지. 만약에 개인의 비리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의혹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분들이 거기서 활동한 게 뭐가 죄가 되냐고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활동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지. 그 정의원이나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 모든 실적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보수 정당이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입하고 저기서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웃을 줄만 한 줄 알았더니 정말 말씀 멋있게 하십니다. 야. 똑같은 논리로 조선일보 출신 기자들이 지금의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새누리당, 새누리당 전신은 한나라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신한국당의 전신은 공화당, 공화당의 전신은 뭐 자유당, 그 전에 민정당. 한번 읊어볼까요 내가? 최근에 강효상이 문제 일으켰죠? 진성호 문제 일으켰죠? 성추행 슥슥슥? 최병열 히틀러라고 불렀죠? 김용태, 김윤한, 그다음 최구식 디도스 사태, 김효재, 신재민도 문제 일으켰지? 한두 명입니까? 주돈식, 그다음에 쓰리어, 허문도, 박현서, 성인기, 윤주영, 한두 명이 아니라 니네는 몇십 명을 그 미래통합당에 갖다 붙였잖아. 그럼 니네하고 짝짝꿍이네. 니들 놀이라면 지금 조선일보와 미래통합 완전 짝짝꿍이네. 실세는 니네 미래통합당에서 해. 어떻게 이게 이런 기사가 나오냐고.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일보의 안준용이기 때문에. 정의연이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안준용이라는 사람이 기자인 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 행적 아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을 거예요. 비건 북한 갔을 때 안 왔는데 왔다고 그래가지고 국제적 망신시키고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꼴찌를 만드는데 아주 앞장서는 안준용
기자가 그 기사 잘못 써갖고 기사 내렸었죠. 망신당하고. 그리고 확진자 감소하고 있을 때 3월 20일 날 그때 문 대통령이 이대로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한국 방역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바로 기사로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 썼던 기자고요. 시진핑 방안이 연기됐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오보였어요. 청와대에서 그런 일 없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여기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걸로 얘가 기사를 썼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올림픽 문제 없다고 하려고 우리나라를 또 끌어들였어요. 서울 방사능하고 후쿠시마 방사능하고 별 차이 없다. 도쿄는 오히려 서울이 더 높다. 이걸 썼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지들 그 방사능 났다는 거 하려고 아스팔트 위에 공기 위에다 대놓고 없는데 찾아갖고 그 수치를 해갖고 일본에 쓴 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 적는. 그리고 얘가 일본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한일 우정음악회 그거 얘기하면서 기자의 시각 한일 화해가 간절한 이들 그러면서 빨리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이런 억울한 분들이 없어야 된다라면서 뭐 우정음악회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랑하는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자기 조국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그 안준영이 썼던 거예요. 그 유명했던 기사죠. 이낙연 그 총리가 에콰도르 갔을 때 아침 인사를 오후에 했다고 그거 갖다가 갔다 온 지 한 달 만에 그 가서 성과는 하나도 안 써놓은 기자가 한 달 후에 거기서 인사만 잘못했다고 씹었던 그것도 안준영 기자입니다. 얘 정말 대단한 공격수예요. 딸이 커서 신랑 카메라 데리고 왔는데 조선일보 기자야. 그럼 바로 코끼리 불러야지 뭐. 야 밟어. 엉망진창의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정부를 까볼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쓴 기사다. 네. 근데 이, 조선일보 출신 기자들이 정치권 갈 때마다 방 회장이 그렇게 좋아했거든. 이내부터 반성을 해라. 이게 뭐한 짓이냐. 그것도 특정 정당에만 모조리 싸그리 다 몰려가지고 말이야. 자, 얘 또 정치권 가는 거 아니야? 안준영이? 그 꿈을 꾸고 있을지도 있죠. 그럴수도 모르지 뭐. 아, 얘 들어오면 쎄겠다. 그래요. 자, 네. 그다음에 장원 씨가 준비한 거. 네, 두 개인데요. 하나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뭘 두 개씩? 야, 한 개 어금쪽을 왜 길게 했어? 하나 하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장이 싫어하잖아. 네. 그래 사장이 싫어하잖아. 짧고 임팩트 있게. 아이씨. 아씨. 노란 딱지. 녹음이 안 됐나? 나 직원 복지입니다. 너무 장시간 일하는 거 별로 그럼. 좋아하지 않으세요, 52시간. 사장님이. 주 8시간 일하는 거 같아. 주 8시간 일하면서 아우 전방에 있었는데 코끼리한테 이렇게 또 요거 먹고 내가 정말 속상하네. 코끼리가 짱이요. 코끼리가 짱이야. 네. 자, 가봐요. 짧게 자, 가. 짧게 일단 하나. 일단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조화만 보내 권양숙 여사 여 인사들과 노발대발 구호. 뭔 소리야? 진짜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이제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저기 조화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 말미에 이제 모든 인사들과 권양숙 여사가 다 함께 이제 노무현 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라는 의미의 노발대발 구호를 외친 거예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마치 제목만 읽으면 문 대통령이 조화만 보내서 권양숙 여사가 화나서 노발대발 구호를 외쳤다. 누가 봐도 그렇게 딱 보이는 기사지 않습니까? 저열하지 않아요. 아, 난 이거 진짜 와. 이거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사의 제목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사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이 내용과 기사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인용을 했지 물론 말은 맞지만 이 말의 구성 자체를 보면 이 기사의 올바른 표현보다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제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치졸합니다, 진짜. 아, 저열하고 진짜. 이거 갖고 뭐라고 하면 기자는 그만하죠. 뭐라고? 노발대발이란 말 하신 건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목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제목을 보면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하게 만들어야지.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아니, 그리고 화나셨네. 이 배운 거야. 그래. 이동영이한테. 이게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주. 야, 해병대 장교가 코끼리 부대 부대원한테 참 많은 거 배우십니다. 이동경 내리 찍었는데 내가 소심하게 배웠어요. 퀴즈 나가죠. 안 나가. 잘렸다니까 내가. 채널 A. 채널에 나가지. 채널 A에서 하세요. 이거를 생방송 중에. 근데 요즘 TV 요소는 왜 이렇게 시청률이 나오는 거야? 야 하는 것마다 막 20%막 15% 이렇게 나오대요. 그 트로트 때문에 그렇죠. 네, 미스터 트롯 잘 되면서. 세상은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 SBS PD가 넘어가서 그거 만들었거든. SBS에서 왜 사표를 썼을까 그 PD가? 오퍼를 받고 먼저. 뭐가 있었어? 뭐 있겠죠. 자, 네,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제가 주로 다룰 거는요. 자, 이 잘 안 다루는 이 언론사인데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오랜만에 국민일보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기자의 이름은요. 예, 신준섭 기자입니다. 단독까지 달고 나온 기사예요. 잠깐만요. 요 세종의 신준석 기자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건 뭐예요? 거기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 그러니까 지역 주재 기자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네. 세종이 지금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본사 소속인데 세종에 파견 나가 있으면 세종 달고 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세종에 있는 사람을 주재 기자로 뽑았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재 기자가 아니라 그 기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청사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상근하는 기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무실 하면 하나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럴 예. 거예요. 자, 국민일보 단독 기사 전에 광고 갑시다. 네. 야, 시작하려고 이게 야 시동 다 걸어놨는데 야 맥이 탁 빠지네 이거. 야, 진행을 출연자 맥 자르려고 하십니다. 예. 자, 네 번째 광고는 클리프 디자인 안경입니다. 클리프 디자인 안경은 각종 스마트 기기나 LED 등으로부터 나오는 유해한 빛인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안구 건조증과 시력 저하를 유발하여 눈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유해한 빛으로부터 클리프 디자인 안경이 소중한 눈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클리프 디자인의 모든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과 UV 차단 기능의 렌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시력 교정용 렌즈 교체가 필요한 분은 가까운 안경점에 방문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런칭 이벤트로 진행되었던 안경 구매 시 형 이렇게 난잡하게 굴려 옆에서 진짜 이거 하는데 정신없게 진짜 좀 잘해봐요 좀. 진짜 코끼리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진짜. 자, 이 런칭 이벤트로 진행되었던 안경 구매 시 선글라스 추가 증정 이벤트가 미르미디어 애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분간 계속됩니다. 티타늄 안경과 선글라스 패키지를 78,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당신의 소중한 눈을 위하여 포털에 클리프 디자인 안경을 검색해 보세요. 예, 클리프 디자인 안경. 이게 서비스로 나가는 거죠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요. 자, 정성농장 갑시다. 정성농장. 네. 다섯 번째 광고.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직접 재배한 인삼과 주변 농민에게 구매한 인삼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홍삼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확실하게 자란 모습을 본 걸 갖고 만든 겁니다. 다른 한약재나 단맛을 첨가하지 않는 오로지 홍삼으로 만든 100% 홍삼 제품입니다. 홍삼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정성농장을 선택해 주세요. 정성농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매 금액대별 최고 2만 원 할인 쿠폰 지급, 무료 선물 포장에 저널리즘 M 광고를 듣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 사은품 증정 행사 등등 알차게 준비해둔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믿고 먹는 홍삼 정성농장 면역력을 위해서 많이 드셔주세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 해요. 아까 했어야 쭉 나오는 건데 타이밍 잃어버렸네. 자, 단독 달고 나온 기사고요. 방역 지킨 한국 일자리 잃고 고용 지킨 이탈리아 코로나의 혼쭐. 자, 그러니까 한국은 방역은 잘했지만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 근데 이탈리아는 코로나의 혼쭐이 났지만 고용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아유 그랬어요. 그리고 지표로 사용한 이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월별 실업률 추이를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건데요. 이게 2월하고 3월을 비교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6월이 다가오는데 2월, 3월이면 코로나가 막 이제 확산될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지표가 더 중요한데 2월, 3월 지표를 가지고선 이 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2월 기사예요? 네? 아니요, 2월 그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그저께 기사인데 이랬어요. 근데 2월, 3월 거를 가지고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한국의 실업률이 얼마나 대단한가 봤더니 2월에 3.3%였는데 3월에 접어들면서 3.8%가 된 거니까 0.5%포인트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는 봤더니 9.3에서 8.4로 떨어졌다고 이탈리아는 고용을 지켰답니다. 어휴 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이게. 어휴 그랬어요.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지. 그런데 이걸 3월 실업률을 갖고 오면 어떡하냐. 3월 달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하지도 않을 텐데 네. 욕하려고 그랬어. 욕하려고. 멍멍. 자,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3.3에서 3.8 됐다고 일자리를 잃었다고 표현하고, 어? 이탈리아는 2월에 9.3이었는데 3월에 8.4 됐다고 일자리를 지켰답니다. 아유, 그랬네. 이게 아니 또 진짜 여기 지금 아, 실업률 어이가 보면 미국이 높지 않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봐봐. 미국 실업률. 음. 난리 났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네.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 그래도 좋다 이거야. 일자리 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뭘 개코 뭐 씨.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 나온 이 기사인데요. 어저께 MBC하고 연합하고 경향에서 내보낸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그 어디 국가고용정책공단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모 파리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올해 안에 이탈리아가 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저께 나온 기사고요. 일단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것도 맞아요. 그 네. 얘기도 정말 문제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보세요. 이게 제목하고 아까 내용하고 다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쭉 가다 보면 이동영 영상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잖아.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부 두 가지 흐름만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부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용시장의 해법을 찾기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두 개의 사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실업률도 높아지고 감염자도 많아지고 방역도 실패하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두 개예요. 지금 앞에 이 얘기했던 이 제목만 보면 그러니까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코로나는 높아졌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 네네. 사례고 우리는 또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방역은 잘했다 이거잖아요. 그 두 가지 케이스로 설명할 수 없는 케이스가 미국이에요. 자기들도 썼어 기사에다 이렇게 이거잖아요. 두 가지 흐름만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는 뭐예요? 둘 다 실패했다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 지금 상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상태로 이탈리아도 실업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의 케이스가 그대로 들어맞는 거잖아요. 이때 상황이 한 번의 상황만 보고서 과연 이걸 정당하게 기사로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분명히 기사에는 설명하면서 왜 앞에 제목에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네. 올려놨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하고 3월 달 이거 수치는 2월 달 거죠. 그때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힘들고 뭐 신천지 때문에 난리 났을 때고 유럽은 아직 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나라는 9개밖에 없다. 26개국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일반 상황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마치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방역을 잘 해놨는데 그 전에 해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단독이라고 붙였단 말이죠. 당연히 단독이지. 이따 이걸 누가 쓰냐 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실 두 가지 중에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걸 그대로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방역이 중요해요? 실업률이 중요해요? 그러면 방역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경제 풀자고 우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좀 풀게 해서 보수에서 뭐라고 공격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냐고 풀면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요 학교 개학하니까 개학하지 말라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방역의 중요성을 생각한다고 아니 지금 방역 전문가들 다 물어보세요. 방역이 중요하냐 실업률 그러면 방역 다 뚫려도 좋으니까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럼 모든 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비판하고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렇게 쓰면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준섭 씨 정신 차려요. 좀 함께 갑시다. 왜 혼자서 그럽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기사 들어가서 문화일보입니다. 아, 조중동문 아닙니까? 그렇죠. 조중동문 문화일보. 5월 19일자 정의연 직원 연봉 경실련보다 800만 원 많아. 이게 제목입니다. 난 일단 이 기사에 그냥 넘어갔어.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야 근데 이게? 아 이게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래서 야 경실련보다 평균 800만 원 많으면 안 되냐? 안 되냐고 물어보자.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 왜 안 되는지. 어? 내가 장원이보다 평균 많이 높다. 2배, 3배, 4배, 5배 많이 높다. 그럼 안 되냐? 내 얘랑 똑같이 나눠야 되냐? 나는 개미고 얘는 코끼리다. 아니 여기서도 최 교수하고 이하고 출연료 달라. 최 교수가 더 많이 받아. 안 되냐 그러면? 강성범 왜 비교 안 해? 강성범 더 많이 받아. 그럼 나보다 더 많이 받아 강성범은. 아이고, 아파. 그걸 꼭 얘기해야 돼. 저는 유명 스타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냐고. 이거를 기사라고. 야 그러면 야 문화일보 니네
기자들 평균 연봉 얼마야? 많지. 한 6천 이상 될 걸? 거기 많아. 6, 7천 될 거라고. 거기 조선일보는 1억이고 한겨레 경향은 2천 얼마야? 3천도 안 돼. 제목에 그러면 문화일보 기자 한겨레 경향보다 3천만 원 더 받아. 이게 좋냐 이게 말이? 아이고 인간아, 이걸 기사라고 씨. 아유 진짜. 이건 뭐 결국은 정의연 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자료를 보면 얘네들이 옆에다가 작은 걸로 실었어요. 네. 크레딧 잡 이렇게 줄쳐 따가지고. 정의연 평균 임금 3,147, 참여연대 2,759, 서울경실련 2,310. 그래서 경실련보다 800 많다는 건데 시민단체는 돈을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가 왜? 그렇지. 왜 그래야 돼? 니네들은 평균 연봉이 5천, 6천이고 이 사람들은 왜 2천, 3천만 받아야 되는데?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근데 저는 또 하나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거는 이 연봉을 그 예측해낸 게 기업 정보 사이트예요. 크레딧 잡이라고 하는. 아니 조대진 TV에서 10만 원 쌌네요. 감사합니다. 대진이 대진이가? 대진이 TV 있었어. 대진이 오랜만에 하나 보네. 본 지가 오래됐는데 조대진이 어쨌든 잠깐만요. 10만 원 2번 쌌는데. 두 번을 야. 대진이 아까 취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야, 정신 차려. 야, 그만 써!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내일 일어나서 후회하지 말고! 근데 이 그 물론 크레딧 잡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이건 공적인 사이트는 아니잖아요. 아마 개인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이나 여기서 이 평균을 내는 거, 예를 들어 연봉의 평균을 내는 게 국민연금 낸 거를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크레딧 잡이 공개하는 연봉은 국민연금을 토대로 업체의 연봉을 산정해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 요거예요.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지 정확하게 이게 평균은 아니에요. 평균을 정확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물어봐야 돼 그 사람들한테. 당신 얼마 버서 그래서 평균 딱 내야죠. 그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가지고 유추해서 한 거예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800만 원 많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숫자가 그대로일 가능성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봐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사람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서 몇 명인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30명인데 그중에 많은 사람이 연봉이 높은 예를 들어서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이면 전체 연봉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직급별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 나중에 들어간 사람,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 또 경력이 있는 분들과 그런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어느 개인 사이트에서 한 일을 가지고 전체의 어떤 의견인 것처럼 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뭐 기자는 크레딧 잡이 대단한 데입니다. 굉장히 믿을만합니다. 이렇게 또 따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기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직들 많잖아요. 네.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겸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켜도 돼요. 그 솔직히 참여연대에 계신 분들은 나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냥 거의 뭐 봉사 수준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회계사 같은 분은 회계사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물론 100% 풀타임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제가 몇 명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든 아니면 회계사든 이런 분들은 자기 일을 하시면서 같이 일을 하세요. 정말 어이없는 기사였습니다. 어이없는 기사였고요. 근데 이 기사에 또 어처구니 없게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회계사는 통상적인 시민단체를 볼 때 윤 당선인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사장으로서 각종 활동비를 더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정의연에서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 정도로 월급을 받아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 회계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한 회계사 이렇게 말하면 그 정답이 되냐? 그게 사실이 돼? 그리고 이 회계사도 뭐라 그랬어?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한 거잖아. 그걸 갖고 와가지고 실어주면 어떡하냐? 야. 기사 ABC 이걸 몰라. 야 조대진 정신 또 차려. 썼어? 또 썼어요? 또 썼어? 왜 그래? 이거 우리 팬분들이 슈퍼챗 사고 욕 먹는 거 처음 본다고. 야 대진아. 왜 그래? 근데 뭐 조대진 변호사님은 워낙 또 섬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 또 이게 네, 섬이 있어요. 예. 부를 나는 또 갖추신 분이 주류 회사만 있는 줄 알았지. 정철순 기자. 조대진이 니보다 몇 배, 몇십, 몇백. 그럼 안 되냐고. 웃긴 기사였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네. 광고 2개 듣고 갑시다. 네 번째 광고는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 거기 써 있다고 그대로 읽지 마시고요. 6번째 광고인데 4번째 광고는 뭘? 거의 그 임가을 이사가 확인하지 않아. 그냥 어디 썼던 거 다시 갖고 오고 이런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욕한 것 같은데. 아니. 사장님 욕했습니다. 욕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 비디오 판독. 나중에 올라오면 확인해 주세요. 욕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여섯 번째 광고는 남성 성기능 혁명 특허받은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 미리미디어 애청자분들의 성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뇨에 있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젊지만 불안하시다면 예방 차원에서도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하는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 시가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15년 동안 판매를 해오고 있고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여 상담 블로그에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 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코코메디 광고였고요. 뭐 우리 또 팬분들이 조대진 TV에 가서 구독 누르고 왔다네. 그래요? 이게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뭐. 자, 네. 라스트 광고. 네. 20만 원 쐈는데 한 5명 정도가 가서 여기 또 있다. 6명 됐다. 6명 됐다. 자, 다음 광고는 청소업체 클린킹입니다. 음원 없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킹은요, 한국에 발달된 청소 기술과 호주의 보편화된 청소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차별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팀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최상의 청소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하는 손걸레 및 대걸레는 최대 2달을 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는 의사소통 책자를 통해 고객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매주 관리팀이 청소 상태를 확인합니다. 매달 2번째 주에 관리팀이 작성한 청소 상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매달 마지막 주에 관리팀과 직접 청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청소업체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널리즘 M을 통해 연락 주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번호 1670-7622입니다. 예. 대진아 너 자꾸 이럴 거야. 너 이러지 마. 또 샀어요? 또 내가 샀어. 봤을 때는 이게 돼지 때 빨리 방송 마쳐야겠다. 지금 야, 그거 섬 얼마나 한다고 그거 섬 20만 평짜리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거 쏘고 그래. 아까 전화 와서 술 먹으러 오라는 거 방송 있다 안 간다 그랬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막 쏘는 것 같은지 후회한다네.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에헤이, 그럼 참. 일단 우린 퇴근하고 그냥 틀어놓으면 안 될까요? 계속 쏠 야, 어제 한 것 좀 올려봐 바로. 어제 붙여가지고 쭉 갈 수 없나? 그래. 계속 할 것 같은데 지금. 자, 마지막으로 하면 조선일보 어제자입니다. 27일자 3면 제목이 문정부 들어 나랏빚 252조 늘어 국가 채무 비율도 36%에서 46%로 박근혜 정부 때 문 대표가 맹비난했다. 국가 부채 40% 넘으면 안 된다고. 말을 바꾼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짜 사설에서도 깠습니다. 이게 좋은 부채론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깠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주문한 거 어디 갔어? 대통령이 2015년도 9월 11일 날 야당 대표 시절 때죠. 그때 박근혜 정부의 GDP 국가 부채가 40% 넘었다. 이 마지노선인데 큰일 났다. 넘으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왜 말이 바꿨냐 하는데 지금이 그때랑 같냐? 국가 위기 전 세계적으로 위기 아니야 지금? 응? 이런 위기를 우리가 겪어봤냐고. 이럴 때 그러면 나라 국가 안 풀면 언제 풀래? 에? 그런데 이걸 갖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3차 추경하면 이제 40% 넘는 거예요. 한 5% 될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어쩌라고? 조선일보가? 일본은 200% 넘고 미국은 100%가 넘어. OECD 평균이 110%야. 근데 우리가 45% 되는 게 그렇게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저주를 내리냐? 아유. 뭔 도움을 줬니 국난국복에 조선일보가? 아니 아이고, 참. 이렇게 쓰면서 뭐 광고를 더 달라고? 얌통머리 없는 것들 아주. 진짜 그러네. 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 자기 돈으로 이렇게 사업해요? 돈 빌려서 합니다. 은행에서 빌리고 그리고 사업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빌려요. 네. 위기 다 유동성 위기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돈 빌립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빚 40%야 지금. 지금 망하게 생겼어.
죽어도 안 빌려. 빌리면 안 돼. 절대로 빌리면 안 돼. 그거 지켜야 돼. 이래요? 그 기업이 잘하는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필요할 때 돈을 빌려서 그걸 빨리 회복하고 다시 갚고 이러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대기업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고요. 삼성은 빚이 없습니까? 빚 다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하고 외부에서 차용해서 빌리기도 하고 마찬가지 국가도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빚 30% 되면 30% 이상 되면 안 되니까 절대로 돈 안 빌려? 그걸 죽습니까 그냥?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할 때 돈을 빌려서 돌리는 거죠. 경제를.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또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도 100% 200%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40% 넘어가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렇게? 아니, 지금 뭐 조선일보가 지금 아주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시국에 이런 기사를 씁니까? 오히려 2차 추경 때 국민 재난지원금 해갖고 지금 숨통 트였다고 다 얘기하잖아. 어? 다들 좋다고 하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막 5, 6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훨씬 낮게 지금 추정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돈 안 쓰면 어쩌자는 건데. 뭔 돈으로? 근데 저는 마이너스 1%, 1.2% 났다고 지금 나라 큰일 난 것 같이 막 언론들이 선동하잖아요. 전 이런 생각했어요. 마이너스 좀 나면 어때? 우리 삶이 그 서민들 삶이 그렇게 무너져?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말을 아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되고 크게 좀 흔들리니까 국가에서 돈을 써서라도 경기를 풀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걸 살려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조치 같은 그렇지.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살려내기 위해서 응급조치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조선일보 말을 듣고 이 조중동에다가 광고, 정부 광고 절대 주지 마. 10원짜리 한 장도 주지 마요. 네, 어떻게 되나 보게. 알겠습니다. 쟤네들 정부 당국자. 신문 팔아갖고는요 전체 수익의 10%밖에 안 돼. 신문 팔아갖고는 60%가 광고입니다. 60% 광고. 광고 안 주면 다 주고 저거. 네, 정부하고 주지 마. 우리한테 줘. 네. 그렇지. 나올 때 됐지 아닙니까? 얘기 나올 때 얘기가 나올 때 됐지. 됐지. 어. 우리한테 줘. 이 말이 중심이지. 조선일보 10분의 1 가격에 아니 20분의 1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효과는 더 좋고 네. 뭐 문광부 뭐하나 도대체 책임지. 문광부 그러면 안 되죠. 나라 경제 마이너스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네. 없어. 자 근데 더 웃긴 게 제가 이 구글에다가 문정부 들어 조선일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문정부 들어 조선일보 제목이 어떤 쭉 보면 문정부 들어 공기업 인원 8만 명 늘고 수익은 25분의 1 토막. 문정부 들어 불이 많이 난다. 무슨 연관성으로 화난 우파가 버티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불이만이란다. 그러니까 그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촛불 정부라 불이 많이 난다고 이지랄을 해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 진짜 그런 할 말이 있고 말을 안 할 하면 말이 진짜 있지. 그거는 정말 예. 진짜 뭐 욕 나올 뻔했어. 내가 이 선한 하시죠, 한번. 입에 선한 입에서 절대 그럴 수 없지. 10개 경제 성적표 4개 정권 중 문정권이 최악. 뭐 하여튼 이러네. 문정부 들어 나라빚 252조 늘어. 전부 안 좋은 얘기입니다. 예. 저 재밌는 기사 하나 마지막에 좀 웃으시라고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중앙일보 기사인데 강원랜드가 재난지원금 수혜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도박 중독자들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낀다. 강원랜드 주변에서 생활하며 생계형 도박을 하는 카지노 앵벌이도 많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돈이 생긴다. 4인 가구 100만 원에 달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지자체에 따라 받는 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곧 카지노가 다시 개장하는데 이들이 몰려올 것이다. 어디예요? 중앙일보. 야.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 문 닫았지. 지금 문 카지노. 닫았죠. 아침 열었대요. 열었는데 열었는데 다시? 사람 얼마 안 받고 있다고. 야. 그러니까 제안해서 대단하다, 입구에서 중앙일보. 관리를 하겠죠. 중앙일보, 센터일보, 추월보 니네가 최고야. 근데 누가 이렇게 썼다고 인용한 거긴 한데 이걸 갖다가 뒤에는 또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 같다. 이렇게 논조를 이어가요. 제가 웃겨. 이걸 하면서도 아니 소위 지들은 엘리트라고 뻐기는 것들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양산하는 이 쓰레기 같은 기사를 양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기승전 이걸 하나도 안 맞고 내용도 논리도 무논리고 어? 기사 ABC도 모르고 아유. 저는 이게 저기 총선까지 이렇게 끝났으니 이제는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럴 줄 알았더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뭐 널렸어 다 노다지야. 그 마지막 발악 같은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선하고 대선하고 그 다음 지방선거까지 네. 계속 민주당이 이길 겁니다. 유견승. 유결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논조를 바꿔야 돼. 그따위로 쓰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방통위 위원장 가시면 왜요? 일단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냥 저는. 저는 그거부터 좀 해주세요. 뭐요? 가시면 가지도 않았는데. 공중파에 대한 규제 좀 종편 수준으로 좀 낮춰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코미디는 불균형. 못 하잖아요. 불균형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불균형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서 네, 그거 못할 거면 가지 마세요. 일단 보내주고 나서 뭘 얘기를 하라고. 아니, 해드릴 테니까. 갈 수 있어. 강성범이 해주는 거야? 예, 방송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방심위에서 또 저에게 상을 줬습니다. 아. 와, 니 지금 라디오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상을 4개나 받았어. 4개나. 이게 아니고 난 이건 줄 알았어 갑자기. 뭐 김어준이고 김영민이고 주진이고 하나도 못 받거든. 이 같은 기간 또 4개나 받았습니다. 뭐그 상을 맨날 이렇게 주고 말이야. 방송심의위원 방심위에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나 오늘 그 두 가지 얘기 왜 안 나오는데 막판에 다 나오네. 광고 우리 주세요. 내가 최고야. 또 나오. 끝에 나오네 또. 그 시상식 오란 안 가잖아. 방심위에서 오라는 아니 안 가. 나는 안 가. PD가 가지. PD가. PD가 안 가. 필요 없어. 경찰이 오라니까 바로 갔잖아. 상 주는 데는 안 가고 경찰에 야, 오르고 가고. 그거 우리 애들 지키기 위해서 내가 총대 맨 거야. 아니 걔네들이 박지훈, 김남국 나 셋 끌었어요. 그럼 내가 대표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니들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겠다. 아니, 그냥 너를 오라고 그랬다며. 내가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래. 대표니까. 아, 지훈한테 오라는 얘기 안 했대요. 내가 얘기해놨어 경찰에. 걔네들은 부르지 마라. 걔들이 뭘 알겠냐? 나만 불러라 이렇게. 아이고. 알겠어. 자, 여러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어제 찍었던 EJ가 업로드되니까 EJ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그리고 내일은 뭐지? 내일이요? 내일은 저기 불안당 어, 남종석이 예고돼 남종석. 있네요. 네, 내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코끼리 TV였습니다.